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3권 한양 천도 두 번째 이야기 세자의 자리. 사람책 5수레가 읽습니다. 군호가 내렸다고요. 민씨 부인은 활짝 웃는 얼굴로 방원을 맞았다. 허허허, 그렇습니다. 정안군으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하례드리옵니다. 두 부부는 참으로 오랜만에 흡족한 웃음을 나누었다. 새 왕조의 창업에 관여한 지 5년, 숱하게 많은 입씨름과 감정의 갈등을 겪어온 세월이 아니던가. 이날이 8월 초일에 조정은 이성계의 경처였던 강씨를 세워 현비로 삼았다. 비로소 명실상부한 중전이 된 셈이었다. 아울러 왕자들에게도 군호를 내렸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세상을 떠난 한씨의 소생들인 방우는 진안군, 방관은 영안군으로, 방의는 이간군으로, 방간은 희안군으로, 방원은 정안군으로 삼고, 중전 현비 소생인 방번은 무안군으로, 방석은 의안군으로 삼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전 소생을 대군과 공주로 부르고 후궁 소생을 군과 옹주로 부르는 제도가 정해져 있지를 않았다. 방원은 관복을 벗지 않은 채 조촐한 술상을 받았다. 민씨 부인이 빈잔이 넘치도록 술을 따르면서 말했다. 하례주의옵니다. 고맙습니다. 방원은 그와 같은 민씨 부인의 배려를 따뜻히 받아들이며 술잔을 비웠다. 그런 방원을 지켜보고 있던 민씨 부인의 얼굴에 싸늘한 냉기가 돌기 시작했다. 방원의 시선이 거기에 미치자 잠시의 순간이었으나 소름 끼치는 긴장감을 느꼈다. 나으리께서 정안군으로 책봉되신 것은 하례를 드릴 일이오나 세자의 책봉은 왜 아니하시는지요? 짜릿하게 스며들어오는 차가운 어제였다. 곧 하겠지요. 오늘에야 겨우 중전마마가 책봉되셨지를 않습니까? 큰 서방님께서 아니 계시옵니다. 큰 서방님이란 새 왕조 창업의 보위를 찬탈한 것이라 하여 자취를 감춰버린 방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장자가 아니 계신 다음에야 나으리께서 세자의 자리에 오르셔야 되는 일이 아니옵니까? 방우는 들고 있던 술잔을 놓았다. 탁 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리면서 방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씨 부인은 방원의 대답을 독촉하는 눈초리로 쏘아본다. 방원은 잠시 망설였다.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질 않사옵니까? 민씨 부인은 방원의 성품에 곧잘 불을 지르곤 했다. 그것이 방원으로부터 확연한 대답을 얻어내는 방법이기도 했다. 될 깹니다. 큰형님이 아니 계신다면 세자의 자리는 마땅히 내게 돌아와야겠지요. 쉽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어째서요? 중전마마 소생에 왕자가 둘이나 있사옵니다. 허허허,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첩의 자식으로 새 왕조의 세자를 삼는다니요. 첩이라고 하셨습니까? 첩이지요.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언감생심. 방원은 일단 여기서 말을 끊었다. 그것은 민씨 부인에게 주는 자신의 의지였으므로 끝까지 말할 필요도 성질의 것도 아니었다. 민씨 부인의 얼굴에 넘실거리고 있던 차가운 냉기는 이미 가시고 없었다. 방원의 야망과 의지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새 왕조의 세자 자리는 처음부터 말썽의 소지가 있었다.
진안군으로 책봉된 이성계의 큰아들 방우가 있었어도 말썽의 소지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것은 이성계의 향처인 한씨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데서 기인한다. 게다가 현비로 책정이 된 중전 강씨가 어디 예사 사람이던가. 살아있는 중전이 이미 죽고 없는 전처의 소생에게 세자의 자리를 내놓을 일은 만무했다. 사정이 이러한 데다 진안군 방우는 종적을 감추고 없었다. 민씨 부인은 이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방우는 세자의 자리만은 당연히 자신에게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다가 오늘 민씨 부인의 지혜로움에 힘입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자각을 하게 된 것이다. 방운의 초조함이 싹트기 시작한 하루 뒤인 초 8의 날이었다. 예문 춘추관 대학사께서 드셔 계시옵니다. 민씨 부인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친정아버지 민재를 모시고 다시 방으로 들었다. 관복 차림이었다. 민재는 자리에 앉기 무섭게 창백한 안색으로 입을 열었다. 정안군, 일이 아주 심상치 않게 되었어요. 방원과 민씨 부인의 시선이 짧게 교차된다. 그리고 두 사람은 민재에게 다시 눈길을 돌렸다. 동북면으로 떠나시어 왕실의 능침에 고제 할아버지는 어명이 계셨어요. 순간 방원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암울함을 느꼈다. 오히려 형님이 4분이나 계신데 하필이면 왜 제가 가야 하오이까? 바로 보시었어요. 세자 책봉을 서둘러야 하는데 정안군을 동북면으로 가시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를 않소. 민재의 회의에는 반발하는 감정까지 들고 있었고 그런 어조가 방원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누구이옵니까? 우리 나으리를 동북면으로 보내고자 한 게요. 중전이십니다. 찬물이 끼얹어지는 순간이었다. 방원도 민씨 부인도 숨이 멎는 일순처럼 몸이 굳었다. 민재는 시선을 들 곳을 찾지 못한 듯 방바닥에 떨어진 시루라기를 주워 올리며 애써 태어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나으리, 가시면 아니되옵니다. 세자 책봉이 끝날 때까지 도성을 비워서는 아니될 것이옵니다. 민씨 부인의 부추김이 있었지만 방호는 숨결만 거칠어질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설사 그렇기로 아니 가실 수는 없어요. 이미 어명이 계셨으니까요. 방호는 어금니를 씹었다. 그때마다 귀 밑 턱살이 꿈틀꿈틀 움직였다. 적으로 삼아야 하나. 방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중준이 된 현비 강씨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성계가 전장에서 돌아와 개경에 머무르고 있을 때부터 그리고 우야도에서 회군에 왔을 때 그 후 이성계가 새 왕조의 보위에 오르기까지 현비 강씨와 방원의 협력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밀착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시선은 남들이 보기에 민망하리만치 다정하지 않았던가. 두 사람이 의논해서 아니 되는 일이 없을 만치 서로의 의중은 같은 목적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런데 세자 책봉이라는 막중 대사를 눈앞에 놓고는 지금의 이르러서는 전혀 상반된 길이 두 사람 앞에 가로놓여지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완만치 않았어. 방호는 말 대신 한숨을 토했다.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 새 왕조의 권위에 오른 현비 강씨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성계의 정실 소생 중에서도 5째나 되는 방원이 그녀의 안중에 있을 리 만무했다. 중궁전인 현비 강씨의 거처는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었다. 강씨는 야망을 앞세울 줄도 알았고 중전의 권위를 누릴 줄도 알았다. 현비로 책정되기 전부터 자신이 거쳐야 할 중궁을 치장하기 시작했다. 중신으로부터 책봉 할애를 받을 때도 호화롭고 품위 있게 꾸며진
중궁에서였다. 이른바 격식과 내시를 다같이 소중히 하는 여인이기도 했다. 대체로 이런 형의 안악일수록 사내들의 사랑을 받아온 게 세속의 일이다. 중궁이라 하여 세속에 비하여 무엇이 다르겠는가. 보기에도 탐스러운 굵은 황초는 나비초대에 꽂힌 채 불꽃을 하늘거리며 넓은 중궁 내전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현비강씨는 조촐한 주안상을 사이에 두고 정도전과 남은에게 술 대접을 하고 있었다. 허허허, 공들과 같은 중신들을 중궁전에까지 불러 주안을 대접하는 중전을 나무라지 마셨으면 합니다. 현비강씨 얼굴에는 사내들을 뇌살하고도 남을 미소가 담겨져 있었고 목소리는 따뜻하고 나긋나긋했다. 당치 않으시옵니다. 신등에게는 천하에 다시 없는 광영인 줄 아옵니다. 호호호, 그러시다면 다행이지요. 새 왕조가 창업이 되고 내가 중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생각해보면 모두가 공들의 힘이었질 않습니까? 내가 중전의 자리에 있는 한 공들의 은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중신과 마주하는 앉은 중전의 이 같은 말은 서로의 거리를 좁혀 가는 파격적인 교태라 해도 무방하다. 남은이 정중히 받는다. 중전마마 하여와 같은 은혜이시옵니다. 새로이 창업된 왕조는 고금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공들이 전하를 바로 보필해 주신다면 우리들의 소망은 성취될 것으로 압니다. 현비강씨는 우리들이란 말을 썼고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비치고 있었다. 세자의 책봉일 테지. 정도전과 나무는 눈짓으로 그것을 확인한다. 법도와 이론에 밝은 두 사람이었다. 현비강씨는 정도전과 나무를 수중에 넣을 수만 있다면 세자 책봉은 물론이요 다른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힘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또 이들 두 사람을 지금 잡아 놓지 않으면 필경 방언의 사람이 될 것임도 알고 있었다. 잔을 드시지요. 현비강씨는 백옥 같은 손목을 드러내며 청자술병을 들었다. 마마, 정도전도 남은도 정중히 사양의 뜻을 밝혔으나 청자술병은 이미 빈 술잔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다. 새 왕조 창업에 지대한 공이 있는 공들이시옵니다. 중전의 처지로 이만한 은혜도 내리지 않는 데서야 말이 되오이까. 호호호호. 정도전과 나무는 현비강씨와 시선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 현비강씨가 추동이 있을 때 비교적 가까운 자리에서 주안을 대한 일은 여러 번 있었다. 삼봉, 눈이 아주 일품입니다. 눈이라니 누구의 눈이 말씀이요. 허허허, 삼봉도 장부가 아니요. 허허허. 이런 소리까지 나누었던 정도전과 남은이었다. 그 탐스러웠던 안악의 눈이 지금은 중전의 눈이 되어 있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심지가 타는 모양이었다. 곧 세자의 책봉이 있을 게 아닙니까? 현비강씨가 심중을 털어놓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은 동시에 현비강씨의 시선과 마주쳤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어서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약간 외면하고 만다. 공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하의 장자인 진안군은 새 왕조의 창업을 비방하여 도성을 떠났습니다. 그 불효함을 논할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세자의 책봉을 늦출 수는 없지를 않습니까? 그러하옵니다. 중전마마. 정도전은 고개를 숙인 채 수긍하고 나섰다. 세자가 되어야 할 장자가 간 곳이 묘연하다면 세자는 누구로 책봉해야 옳다고 보십니까? 장자가 아니 계시면 마땅히 차자인 영안군으로 책봉함이 옳을 것이옵니다. 정도전의 그 같은 말이 시작되면서부터 현비강씨의 안색은 싸늘하게 발해갔다. 그런 현비의 모습이
외면하고 있는 나문의 육감을 타고 흘렀다. 눈치 빠른 나문이었다. 그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나서 정도전의 의견을 정정했다. 중전마마, 기의 장자가 아니 계시는 마당이면 많은 왕자 가운데 세왕조 창업에 지대한 공이 있는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 순간이었다. 현비 강씨의 눈꼬리가 움직였다. 그리고 찌르듯 물었다. 세왕조 창업에 지대한 공이 있는 왕자라면 그게 누구요? 정한군 방언을 이르는 말씀이 아니요. 지금으로서는 이것 보세요, 대감. 현비 강씨는 나문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가시가 섞인 어투였다. 이때 비로소 정도전과 나문은 술이 깨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들이 동문서답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현비 강씨는 잠시 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변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공들도 아실 것이오마는 정한군의 성품이 얼마나 과격합니까? 포운을 추살한 사람입니다. 두문동에 불을 지른 사람입니다. 왕씨 종친들을 수장시킨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스승인 운공마저도 붙잡지 못한 우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능한 사람을 세자의 자리에 앉히다니요. 그런 사람이 장차 보위를 이어간다면 새 왕조의 채모는 무엇이 될 것이며 어느 백성이 그런 임금을 따르려 하겠소이까? 어차피 장자가 세자 책봉을 받지 못할 일이라면 둘째가 하든 일곱째, 여덟째가 하든 예나 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질 않소이까? 밖에 누가 있느냐? 마지막 대목은 카랑카랑 울리는 쇳소리에 녹이마저 담겨져 있었다. 정도전과 나무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현비 강씨는 출입문을 쏘아보고 있었다. 대령에 있사옵니다. 상궁의 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어서 가서 광석이를 들라 이르렸다. 예. 말을 마친 현비 강씨는 두 중신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허공에 못 박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간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로부터 잠시 뒤 추동에 있는 방원의 집 대문이 크게 흔들렸고 숨이 가빠 헐떡거리는 7점선이 들어서고 있었다. 여보게 누구 없는가? 7점선의 목소리는 알아듣기 어려울 만치 말라 있었는데 의주댁이 용케 알아듣고 달려나왔다. 어서 오세요 옹주마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옹주옹주 하시는가? 심념하세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님, 옹주마마 오셨습니다. 민씨 부인이 댓돌로 내려서며 반색했다. 밤이 이슥한 시각인데 마님, 정한군 나리는 어디에 계시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오늘 아침 일찍 동북면으로 떠나셨습니다. 대체 이 일을 어찌하옵니까? 이 일을요. 7점선은 전신에 맥이 풀린 듯 휘청하고 흔들렸다. 드세요. 민씨 부인은 그와 같은 7점선을 부축하고 방으로 들었다. 7점선은 의주댁으로부터 냉수 대접을 받아 단숨에 비우고서도 입을 열지 못했다. 민씨 부인은 그와 같이 당혹해하는 7점선을 뚫어지게 쏘아보며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전마마께서 세자 책봉의 일을 거론하고 계시옵니다. 이번에는 민씨 부인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7점선은 잠시 전 중궁전에서 엿들은 바를 고스란히 전했다. 민씨 부인은 살점을 쥐어뜯듯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민씨 부인은 크고 긴 한숨을 토했다. 그제야 평시의 안색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동북면으로는 아이들을 보낼 것이다마는 중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한 채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 환공하세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곳이 중궁입니다. 예. 모셔다 드리게. 의주댁이 7점선을 데리고 방을 나간 다음 민씨 부인은 방원이 동북면으로 가고 없음을 천우신 주라고 생각했다. 만에 하나 오늘 이 자리에 방원이가 있었다면 지체 없이 장검을 뽑아들고
익골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그냥 있을 일은 아니었다. 밖에 누구 있는가 대령에 있사옵니다. 바우의 소리였다. 천목이나 이내를 부르게. 예. 바우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난 다음 민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안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수창궁과 추동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은 두 여인의 고동소리가 개경의 하늘을 뒤덮고도 남았다. 현비 강씨와 민씨 부인. 한 사람은 이미 중전의 자리에 올라있는 여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미구의 중전이 될 여인이다. 이 여인은, 한 여인은 중궁전에서, 또 한 여인은 추동의 내당에서 뜨거운 숨을 내뿜으며 거친 숨결을 몰아쉬고 있었다. 촛불이 크게 일렁거렸다. 정도전과 나문의 곁에는 의안군 방석이 들어와 앉아 있었다. 이 무렵부터 현비 강씨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잠시 전 방석이가 중궁에 들어섰을 때 사부님께 인사 여쭈어라 라고 말했다. 그때 정도전과 나무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나어린 방숙과 정중한 맞절을 나누었던 것이다. 현비 강씨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흐뭇한 광경이었다. 현비 강씨는 정도전과 나무를 둘러보며 담담한 어조로 말머리를 열었다. 공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중전인 내 소생으로 두 왕자가 있어마는 큰아이는 부안군보다는 여기 있는 의안군이 주상전하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정도전과 나무는 의안군 방석을 본다. 나이보다는 성숙해 보였고 오늘따라 외모까지도 수려한 듯 했다. 현비 강씨의 말은 의도하는 바 핵심에 멎고 있었다. 두 분 대감을 의안군의 사부로 메시고 싶소. 정도준과 나무는 놀란 듯한 시선으로 현비 강씨를 보고 있었으나 그들로서는 싫지 않음이 완연했다. 내 명색이 중전이 아니오. 중전이 살아있는데 어찌 향처의 자식으로 세자를 삼으리. 이 아이를 세자로 삼아 경들에게 맡길 것이니 이 나라의 대통을 이어갈 왕제로 다듬어 주시오. 세자 사부, 그야말로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니다. 당대의 덕망과 학문을 갖지 않고서는 맡을 수가 없다. 사부만으로도 영광이지만 장차 세자가 보위를 이어받게 되면 스승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된다. 그 사부의 자리를 선뜻 내놓으면서 의안군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 데 힘이 되어달라는 당부였다. 중전마마, 세자의 책봉은 조전 중신의 의논을 거치는 것이 도리없고 또한 나문의 말은 또 한 번 현비 강씨에 의해 끊어졌다. 당연하지요. 당연히 중신들이 의논을 거쳐야지요. 헌데 두 분 대감을 내놓고 무슨 중신이 또 있다는 말씀이요. 세자 책봉을 의논하는 날 나 또한 편전에 나가 있을 것이요. 현비 강씨의 계획은 치밀했다. 세자 책봉의 일이 어전에서 논의되는 날 편전에 처진 병풍 뒤에 숨어 있을 것이며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하는가를 소상히 살피겠다는 요지였다. 정도전과 나무는 약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약조라기보다는 세자 사부로 지명된 데 대한 고마움을 중전의 대언이라고까지 말하면서 허리를 굽힌 다음 중궁을 물러나왔다. 8월 20일 현비 강씨는 조정 중신들이 어전에 입시하기 전에 용상 뒤에 처있는 병풍 뒤에 몸을 숨겼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으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꿈과 뜻을 펼 수가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현비 강씨였다. 문소리가 났다. 발자국 소리도 났다. 관복자락이 끌리는 소리도 났고 중신들의 헛기침 소리도 선명하게 들렸다. 정도전과 나무는 편전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병풍을 주시하고 있었으나 현비 강씨가 숨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주상전하 듭시오. 내시의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현비 강씨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숨소리를 죽였다.
용상으로 다가오는 이성계의 발소리는 지척에서 들렸다. 잠시 숨소리조차도 나지 않는 고요가 있었다. 이성계가 중신들이 면면을 살피고 있을 것이라고 현비 강씨는 믿었다. 새 왕조가 창업이 된 지 한 달 나흘째 되는 날이요. 중전이 책봉되고 왕자들에게 군호가 내렸으나 아직 세자를 책봉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덕이 없어 마땅히 세자의 자리에 올라야 할 진안군의 행방이 묘연하나 그렇다고 매양 진안군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 경들은 누구로 세자를 책봉함이 법도와 예절에 어긋남이 없는지 사심없이 천거해 주시오. 현비 강씨는 숨을 멈췄다. 그러면서도 정도전과 남은이 먼저 나서주기를 기다렸으나 뜻밖에도 좌시중 백음령의 소리가 카랑카랑하게 들려왔다. 문화시중 백응염 아래옵니다. 세자는 마땅히 장자로서 세우심이 옳은 일이나 그 일이 여의치 않을 때는 첫째 나이를 살펴야 할 것이며 둘째 새 왕조 창업에 끼친 공을 살피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현비 강씨는 몸을 떨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소리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때 우시중 조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배시중의 의향을 따르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닥치지 못하겠느냐? 목에까지 치밀어 오르는 이 같은 노여움을 간신히 눌러 참은 현비 강씨는 자신의 눈자위가 뜨거워짐을 느꼈다. 정도전과 남은이 원망스러웠다. 나이로 세운다면 누가 적임이며 공으로 세운다면 누가 적임인지 말씀하시오. 이미 이성계는 백응염과 조준의 의향을 따르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전하, 으흐흐흐. 현비 강씨의 울음이 터졌다. 처절한 울음이었다. 부복한 종신들은 일제히 허리를 펴고 소리나는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분명히 병품 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런 상태를 확인한 중신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복한 자세로 돌아가고 있었다. 정도전과 남은은 시선을 교차하며 발언할 시기가 왔음을 확인했다. 경들은 괴념치 마시오. 저 소리에 괴념해서는 아니 될 것이요. 전하, 으흐흐흐흐. 현비 강씨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더욱 세차게 울려왔으나 이성계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다시 한번 중전의 울음에 괴념치 말라고 하명했다. 이윽고 정도전이 입을 열었다. 문화시중 찬성사 정도전 아래옵니다. 장자이신 진안군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어느 왕자로 세자를 책봉해도 아무 하자가 없음이라 사료되옵니다. 마땅히 전하의 어의와 중전마마의 어의로 정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신 판중추원사 남은은 주상전하와 중전마마의 총애를 받고 계시는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잠시 전까지 처절한 울음을 토해냈던 현비 강씨의 입가에는 웃음이 감돌고 있었다. 일단 발의가 된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기 때문이었다. 전하, 주상전하와 중전마마의 총애를 받고 있는 왕자는 의안군으로 사료되옵니다. 정도전이 방석을 지명하고 나섰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의안군으로 세자를 책봉하심이 옳을 것이옵니다. 윤하여 주시옵소서. 남은이었다. 조준과 백응염은 가는 한숨을 놓았다. 병풍 뒤에 현비 강씨가 숨어있는 이상 그녀의 의중을 무시할 용기는 없었다. 이 같은 생각이 조준과 백응염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중신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의향은 없소이까. 이성계가 좌중을 둘러보며 확인하고 있었다. 역시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이성계는 단 한마디도 소홀함이 없이 자신의 의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조는 힘이 있었다. 세자는 당연히 장자로서 책봉함이 마땅하나
진안군은 돌아오지 않을 사람. 차선책은 차자로 세자를 봉하는 곳이 사리에 합당할 것이나 영안군은 성품이 착하고 어지러 세왕조 창업차기의 어려움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할 것이며 세황조 창업의 공으로 따진다면 정안군을 따를 왕자가 없음을 나는 잘 알고 있소이다. 현비강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온 정신에 맥이 풀리고 손마디까지 노곤하게 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방원이가 세자라니. 다시 한번 소리라도 치려는 듯 가슴 가득히 숨을 들이마시고 있을 때 이성계의 목소리는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안군은 성품이 급하고 거칠어 세자의 제목으로는 합당치 아니한지라 과인은 경들이 의양을 간합하여 의안군으로 세자를 책봉코자 하니 경들은 나어린 세자를 받들어 새 왕조를 이어나갈 왕제로 다듬도록 하시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중신들의 우람찬 목소리가 전각을 울렸으나 현비 강씨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눈물만이 쏟아져 내릴 뿐이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중전마마 지밀상궁의 음성을 듣고서야 현비 강씨는 정신을 가다듬을 수가 있었다. 지밀상궁은 병풍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현비 강씨를 부액하듯 일으켜 세웠다. 발이 저렸다. 한 걸음도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눈물은 거침없이 쏟아져 흘렀다. 하래 드리옵니다. 중전마마. 현비 강씨는 시선을 돌려 전각을 둘러본다. 텅 비어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든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비켜 있었다. 현비 강씨는 지밀상궁에게 부액되어 전각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시원했다. 가을이었다. 이번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더욱 성의껏 다음 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